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학의 통신망 토폴로지를 보겠습니다. 통신망 토폴로지에서 이제 메시 개념이 나오고 링과 최근에는 이제 듀얼링 기능도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하시고요. 광통신에서는 주로 이제 링을 많이 쓰는데 메시는 예전에 그 OXC에서 쓰는 그 개념이고 최근에는 ROADM에서 그 메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부분 메시입니다. 부분. 메시가 많이 들어가면 경제성이 좀 안 좋아진다는 게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광 케이블은 다 이꼴 돈입니다. 돈. 그래서 광 케이블이 많아지면 돈이 증가한다.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 기술은 우리 SNMP라든지 BLSR의 그 링을 많이 쓰는데 제가 주로 하는 분야고 그 이더넷에서는 그 RPL 기술이 나오는데 RPL 기술은 현장에서 많이 안 사용합니다. 그래서 RPL 기술은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이론만 하시는 분이 내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최근에 안 사용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보통신망에서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5가지 방식을 쓰시오. 또는 아래와 같이 나왔죠. 정보통신망에서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4가지 방식을 쓰고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4가지 방식을 쓰고 메시망의 해석 경우는 산정 공식을 적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아주 기본이죠.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메시망에서는 2분의 n의 n-1이 기본 공식이고 기본적으로 통신망 토폴로지에는 성형, 스타형, 망형, 메시형, 버스형, 링형 또는 듀얼 링형이라고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리형 등이 있습니다. 이거 기본이니까 꼭 학습하시고요. 아마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2번 통신망에 노드가 6개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메시망으로 구성 시 전체 회선수와 포트수를 쓰고 링형으로 구성 시 포트수를 쓰고 링망을 기준으로 해서 단일 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개선할 경우 장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메시망에 대해서는 여기 왼쪽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1번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한다고 치면 2번 연결하고 3번 연결하고 4번 연결하고 5번 연결하고 6번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기준으로 해서 5개의 링크가 형성이 되고 1번 연결돼 있으니까 2번 기준으로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이제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걸 빼고 3번 기준으로 보면 최소 하나, 둘 여기까지 하면 이제 3개 필요한 거고 2번은 2개, 1번 1개에서 이걸 공식으로 하면 2분의 n의 n-1이 나온다.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고요. 그래서 노드가 6개 있으니까 2분의 n의 n-1에 n은 6에 넣어서 풀면 총 15회선이 필요하다. 아니고 다 씌워보면 15회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15회선을 기준으로 해서 포트가 몇 개 필요하냐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가 6개 있고 각 노드마다 여기 포트, 얘를 바라보는 이 회선을 연결하는 게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 여기도 포트가 되기 때문에 한 노드마다 2개의 양쪽을 바라보는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노드마다 여기를 노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군데 가잖아요. 그래서 5포트가 필요하다. 2번 노드 기준으로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 포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 6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5개의 포트에 6노드를 곱하면 30포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나중에 SFP 등으로 해서 이제 그 포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광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TX와 RX가 있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포트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걸 만약 링형으로 구성했을 때 링형으로 구성했을 때는 회선이 몇 개 필요하냐라는 건데 이렇게 링형은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이렇게 링형으로 구성된 거죠. 그럼 각 노드에 대해서 여기 회선이 한 개, 서로 바라보는 회선이 한 개씩이 있다는 거죠. 한 개씩 있으니까 이게 총 6개 회선이 있다. 그래서 6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 포트는 요 양쪽을 바라보는 게 포트라고 했죠. 양쪽에 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드마다 요 장비 안에 나오는 그 구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2개씩 필요하다. 그래서 총 6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2개의 포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번 다시 헤아려 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중링인 경우에는 이게 2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6회선에 12회선이 필요한 거고 포트는 12포트에 24포트가 필요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 포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링형 기준의 단일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거를 이중링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링으로 나왔기 때문에 메쉬로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쉬는 메쉬에 대해서 별도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링은 이렇게 듀얼 링. 뭐 많게는 우리가 BLSR 같은 경우에는 링을 4개까지 쳐서 구성을 한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듀얼 링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점은 장애 시 50mm 이내 절체가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중링을 구성하면은 회선 수는 증가하고 포트 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마다 4개 포트가 필요하고 안정성이 우수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 포트에 대한 SFP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또 광 케이블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증가해서 경제성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주시면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공유통신 경로를 통해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집합을 가리키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한 스테이션이 신호를 전송할 때 그 신호들은 단일 전송 구간을 따라 양방에 이동하고 모든 신호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양방으로 전파되는데 네트워크상의 모든 장치들은 같은 신호를 받게 되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설명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이 있다는 그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각 클라이언트의 본인에게 지정된 메시지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조는 네트워크의 가장 보편적인 이더넷 이런 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더넷에서 스위치나 허브로 발전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버스 구조 또는 버스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4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넷의 구성에서 주로 쓰이는 통신 방식으로 모든 단말들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통해선을 통해 통신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노드에 장애 발생해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여기 하나의 노드가 발생해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버스 구조라고 하고 이건 마치 하나의 포트가 장애 발생해도 다른 포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통신망 구성을 위한 버스 토폴로지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냉구성이 용이하다 이런 거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단말 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한 노드 고장 시 다른 노드에 영향을 안 주고 현재 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이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허브나 스위칭 허브로 발전했다. 6번 메시형 토폴로지에서 노드가 60개일 경우 회선수를 계산시오에서 메시형 토폴로지 노드 60개는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2분의 n의 n-1로 풀면 되기 때문에 n에 60을 넣어서 풀면 1772 쉽게 나옵니다. 문제 7번 그무력망에서 노드가 100개일 경우 회선수를 계산하시오. 2분의 n의 n-1을 넣어서 풀면 4950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네트워크의 통신망 구조가 망형인 경우 노드가 120개인 경우 2분의 n의 n-1에서 푸시면 되고요. 문제 9번 14년도 나왔는데요. 20개의 교환기를 완전 그물형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n의 n-1을 해서 풀면 190 링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통신망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아래와 같이 100개의 노드를 풀메시로 구성하려고 한다. 관련 공식 2분의 n의 n-1이고 수식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물형망의 장점 안정성이 높아지고 운영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절차 가능하지만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11번 통신망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주요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 링형 노드가 증가 시 신호가 감소된다. 여기 노드가 증가하면은 요 2개, 3개 있다가 당연히 노드가 증가하면 이제 감소될 수 있고요. 노드의 추가 삭제 변경이 어렵고 성형 아까 스타형이라고 얘기했죠. 장애 발견 시 수리가 용이하고 중앙 시스템 장애 시 모든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 이게 성형. 여기 하나가 고장이 나면 모든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메인에 장애 나면. 망형 장애 발생 시 다른 회선으로 대체 가능하고 그렇지만 메시형 이건 설치비가 비싸다. 망형 요 메시형이 되는 거죠. 트리형 트리 구성으로 간단하고 관리가 확장이 용이하고 단점은 특정 노드에 대한 트래픽이 집중될 수 있고 통신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버스형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구축이 간단하지만 메인 성로 장애 시 모든 네트워크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